무리한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불안한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들의 거친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망쳐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병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입니다. 젊을 때는 싸울 힘이라도 있었습니다. 억울하면 소리라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사람은 쉽게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이 아니라 다툼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암 산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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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이 오해를 부릅니다. 조용히 있으니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전쟁도 보았고 가난도 겪었고 성공과 실패도 모두 지나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주먹이 아니라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결국 말이라는 사실. 한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한 젊은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단정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 전체를 대신 말해줄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무례한 말을 들으면 두 한지치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참거나 맞서 싸우거나. 그러나 저는 제 나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게 흩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무거운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노년에는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는 말이 스쳐 지나가지만 나이가 들면 말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큰 소리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제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례함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존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 친구의 가벼운 농담이 가슴에 남아 지워지지 않던 시간, 낯선 사람의 무례함이 하루를 망쳐버린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참는 쪽일까? 내가 약해진 것일까? 아닙니다.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올바른 문장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그 문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단번에 잠재우는 문장, 상대를 굴복시키는 문장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문장, 그 한 문장이 왜 인생 후반전에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왜 말이 곧 힘이 되는지 차분히. 그러나
깊이 있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불필요한 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말은 하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이 평온한 노후를 만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에 더 깊이 흔들릴까요? 젊을 때는 웃어 넘길 수 있었던 농담이 이제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는 바쁘게 살아내느라 상처를 곱씹을 시간도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예민해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을 사람인가? 왜 저 사람은 나를 쉽게 대하는가? 이 질문들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체면을 알고 나이를 압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은 원래 저렇지.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생각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말은 왜 그렇게 거칠었을까?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내가 틀린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약해진 것일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워지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아닌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옳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들은 말은 오래 남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버지는 너무 예민하세요. 그 말은 사실 의견일 뿐인데 왜 마음은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으로 번질까요? 친구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지만 어느 날 한마디가 서운함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그냥 쉬세요. 그 말 속에 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이제 쓸모가 줄었다는 의미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능력과 관련이 있지만 존중은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존중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집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하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노인들을 만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원만하지만 속으로는 쌓인 말들이 있습니다. 평생 참아온 말들.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문장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나를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말라. 그러나 대부분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많아집니다. 사람도, 평화도, 익숙한 일상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예민한 것일까? 그냥 웃고 넘기는 것이 더 현명한 것 아닐까? 이 나이에 괜히 말 꺼냈다가 관계만 멀어지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서는 계속 맴돕니다. 특히 조용한 밤에 혼자 있을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말 한마디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 사람의 표정, 목소리, 분위기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이 쓰일까요? 그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평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평가에 쉽게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싸움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면 따졌고 화가 나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에너지를 부어갖고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소모적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쯤은 분명하게 말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 바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존중만큼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각이 아직 또렷하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감각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상처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멈춰서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례함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차분하게 경계를 세우는 사람인가? 이 질문들은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상대를 눌러야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 번은 확실히 보여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논리를 앞세우고 상대를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겨도 마음에서는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상대를 제압해도 나의 품위가 함께 깎이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힘을 강한 표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저는 힘을 절제된 표현에서 보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말,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선을 긋는 말. 무례한 사람은 보통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째, 당신이 화를 낼 것. 둘째, 당신이 아무 말도 못할 것. 그들은 갈등 속에서 우위를 확인하거나 침묵 속에서 상대를 낮춥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당신이 차분하게, 감정 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무사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는 결국 어떻게 말하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어른은 참아야 한다. 어른은 이해해야 한다. 어른은 먼저 사과해야 한다. 물론 이해와 배려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자기 소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려가 자기 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례한 말을 듣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이 나이에 다투면 뭐하나. 그냥 내가 참자. 그러나 참는 것이 언제나 미덕은 아닙니다. 특히 존중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피로로 이어집니다. 피로는 쌓이고 쌓인 피로는 냉소로 변합니다. 냉소는 결국 관계를 말없이 무너뜨립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노년에는 침묵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도 침묵도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까다롭게 보일까봐. 그러나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상대는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쉽게 넘습니다. 무례함은 종종 악의가 아니라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무례함에 대응하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투명해집니다. 가식이 줄어들고 꾸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전부가 담깁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말로 지키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택은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당신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이겼던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선을 지켰던 사람들은 오래 존중받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상대를 잠재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인가?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이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제 성급한 언어를 버려야 합니다. 존중의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결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전에 필요한 태도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특별히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약해져서일까요? 저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지켜보며 다른 답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상대의 성격보다 우리가 오래도록 익숙해진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가정에서는 책임을 먼저 지고, 사회에서는 갈등을 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습관은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덕이 어느 순간 자기 표현의 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참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회도 있었고 새 관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관계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괜히 말 한마디로 멀어질까봐, 괜히 분위기를 깨뜨릴까봐, 그 두려움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그리고 말이 줄어들수록 경계도 흐려집니다. 경계가 흐려지면 상대는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례함이 조금씩 일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농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벼운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존중이 빠진 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작은 타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 나이에 뭘 더 따지겠는가. 그러나 그 작은 침묵들이 모여 우리의 존재를 점점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계속해서 선을 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고집센 노인으로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웃음을 선택합니다. 불편함 대신 이해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둘을 혼동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자기 확신의 약화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내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닐까? 이 의심이 생기면 우리는 말을 더 줄입니다. 혹시 틀릴까봐, 혹시 웃음거리가 될까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시대와 무관합니다. 어린 세대와 무관합니다. 말의 무게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낮춥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내가 그냥 참는 게 맞겠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소한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플까?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래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타인의 무례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익숙해진 삶의 방식입니다. 항상 이해하는 쪽, 항상 먼저 양보하는 쪽, 항상 조용히 넘기는 쪽. 그 방식이 우리를 지켜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인생 후반전에서는 조용한 인내보다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마음을 다쳤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약해진 것도 예민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참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온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식.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옵니다. 말 한마디를 선택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진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단번에 잠재우는 방법은 상대를 누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한 문장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숨을 먼저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의 리듬 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런 연습을 해왔습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할 때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 딱 한 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이 짧은 숨 고르기가 상황을 바꿉니다. 상대는 당신이 바로 반응하지 않자 잠시 멈춥니다. 그 짧은 정적이 힘입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회의 자리에서 제 말을 자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옛날 방식 아닙니까? 젊은 날이었다면 저는 즉시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숨을 고르고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저는 그 방식이 왜 오래 살아남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공격도 아니고 변명도 아닌 말. 그 말 이후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저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경계를 말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장을 말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표현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이 문장은 단순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사실처럼 말합니다. 이 문장이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공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보통 감정의 충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정 대신 사실을 말하면 그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싸울 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어색함은 잠깐이고 존중은 오래 향후 남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논쟁을 승패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에서 승리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대신 남는 것은 관계와 기억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말로 이기려 했고 아내는 늘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겼지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더 날카로운 말을 던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같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부부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네요. 이 말은 싸움을 끝냅니다.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의도된 침묵입니다. 침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아서 생기는 침묵과 선택해서 생기는 침묵.
전자는 상처를 남기고 후자는 힘을 남깁니다. 무례한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말을 돌리는 것.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는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극을 통해 존재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자극은 힘을 잃습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말의 양을 줄이고 무게를 더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야 합니다. 그 대신 한 문장에 인생을 담아야 합니다. 그건 제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상대를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쉽게 무시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조금씩 바뀝니다. 무례한 사람을 잠재우는 문장은 특별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문장은 당신의 삶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에서 나옵니다. 말이 곧 힘이라는 말은 크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에 당신의 중심을 담으라는 뜻입니다. 중심이 있는 말은 조용해도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상대를 넘어 당신 스스로를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본질만 남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직함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위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타인의 평가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러나 품격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품격은 선택입니다. 어떤 말로 자신을 표현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말이 거칠어지면서 외로워진 분도 있었고, 말이 깊어지면서 더 존경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도 쉽게 상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말도, 나의 말도, 품격은 상대를 눌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품격은 스스로를 지키면서 얻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단정하게 말하면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말하면 됩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고 자신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표현은 저에게는 편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분노도 없고 비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함이 있습니다. 분명함은 품격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욕심도 경쟁도 비교도,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엄입니다. 존엄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데 뭘 더 따지겠어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기 때문에 더 분명해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실수해도 됩니다. 그러나 노년의 말은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더 단정하고 더 절제되어야 합니다. 무소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는 삶.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타인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무소유. 누군가의 거친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평온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이 담긴 말, 기준이 담긴 말,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존중은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지막 옷과 같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 관계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은 더 깊이 들어옵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말에 흔들릴까?
그러나 그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입니다. 마음이 아직 굳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직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붙들고 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말을 거기 두고 나를 지킬 것인가? 상처를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오래 붙드는 것은 선택입니다. 저도 수없이 간에 얼어붙어 흔들렸습니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순간들,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던 밤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내 삶 전체를 정의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난한했던 밤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내 삶 전체를 정의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난한했던 밤들 네가 뭐 있나 그래. 말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줄 뿐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감정까지 떠안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 있었는지, 피곤했는지, 자신감이 없었는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그 말을 통과시킬 것인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되 붙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잠시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인생 후반전은 감정을 억누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말했어도 뱃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저 사람의 말이 나의 품격을 줄일 수는 없다. 이 한 문장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증명할 나이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중심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관계를 견디고 수많은 역할을 해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시간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세월은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의 무례함으로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다만 그 단단함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상처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에 반응할지, 어떤 말은 흘려보낼지, 그 선택이 평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천천히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인생은 길었습니다.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말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는 후회되는 말도 있고 지금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무례함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한 문장을 준비해 두십시오. 당신의 중심을 담은 문장, 당신의 기준을 담은 문장. 그 표현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그 부분은 제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말은 저에게는 편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들은 공격이 아닙니다. 자존심 싸움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가볍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단번에 잠재우는 힘은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상대를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평온한 삶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가 한 번쯤은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조용히 연습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분명하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가볍지 않다. 이 두 문장이 당신의 중심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준이 되었다면 조용히 마음속에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혹시 누군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이 생각을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더 단정하게, 더 평온하게, 그리고 더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고르는 사람이 삶을 고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한 문장이
당신의 품격이 되기를 바랍니다.